매출이 똑같이 8천만 원인 사장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종합소득세를 1,200만 원 내셨고 한 분은 400만 원만 내셨습니다. 차이가 무려 800만 원입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이 차이를 모르시면 매년 수백만 원을 그냥 날리시는 겁니다. 오늘 이 세금에서 확실하게 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륜세무회계 곰세무사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종합소득세를 수백만 원 줄이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되십니다. 오늘 총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금을 더 내고 있는 사장님들의 실제 사례. 둘째, 내 세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하는 법. 셋째, 올해 바뀐 공제까지 챙기는 절세 전략입니다. 특히 마지막 방법이 핵심인데 대부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정육점이나 상품권 매매업 같은 특수 업종의 세무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무사회 무료 상담에서 세금 때문에 힘드신 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있는데요. 5월만 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내 세금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다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확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무사회 무료 상담에서 만났던 분 이야기입니다. 50대 후반의 학원 원장님이셨습니다. 성인 자녀 2분과 함께 살고 계셨고 사업을 확장하시면서 매출이 8천만 원 정도 되셨습니다. 이분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는데 세금이 1,2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유를 확인해 보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경비 증빙을 제대로 안 챙기셔서 인정받은 경비가 2천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소득공제도 본인 기본공제에 150만 원만 적용하셨습니다. 또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도 안 하고 계셨고 세액감면 신청도 안 하셨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이 5,050만 원 됐고 24% 세율 구간에 걸렸습니다. 산출세액에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니까 1,200만 원 가까이 나온 겁니다. 이분이 상담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년 이 정도 내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다른 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분인데요. 30대 초반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분이셨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된 신혼부부였고 원래 직장에서 부업으로 시작했다가 전업으로 전환하신 경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출이 역시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종합소득세는 400만 원 정도만 나왔습니다. 같은 매출인데 세금이 800만 원이나 차이가 난 겁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이분은 사업용 카드를 따로 등록해서 경비 증빙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은 경비가 3,500만 원이었고요. 또 노란우산공제에 매달 납입하고 계셨고 연금저축도 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공제도 받으셨고 결혼세액 공제 50만 원까지 챙기셨습니다. 거기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까지 직접 신청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이 3,400만 원으로 떨어졌고 15% 세율 구간을 적용받았습니다. 세액 감면까지 적용되니까 최종 세금이 400만 원 수준이 된 것이죠. 두 분의 출발점은 매출 8천만 원으로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경비를 얼마나 챙겼느냐, 공제를 얼마나 받았느냐, 감면을 신청했느냐, 이 3가지 차이로 세금이 800만 원이나 달라진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불안하신 분 계신가요? 나도 더 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으시면 댓글에 구해줘 세금이라고 남겨주세요. 곰세무사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같은 매출인데 세금이 완전히 달랐던 두 분의 사례를 보셨는데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건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차이를 만드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복잡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핵심 구조는 사실 간단합니다. 매출에서 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요.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빼면 최종 납부할 세금이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서 파이프에 물이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출이라는 물이 들어오면 경비라는 필터를 거치고 그 다음 소득공제라는 필터를 또 거칩니다. 필터가 많을수록 최종적으로 빠져나가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죠. 아까 두 사장님의 차이는 필터를 몇 개 끼웠느냐의 차이였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과세표준입니다. 적용되는 세율이 몇 %인가는 이 과세표준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2025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이면 6%입니다. 1,4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까지는 15%가 적용됩니다. 5천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입니다. 그 위로는 35%, 38%, 최대 45%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이면 세율이 15%니까 5천만 원의 15%인 750만 원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실제로는 누진공제라는 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보다 적게 냅니다.
5천만 원 곱하기 15%, 거기서 누진공제 126만 원을 빼면 624만 원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율은 약 12% 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율 구간이 15%라고 해서 겁먹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세율이 아니라 과세 표준을 얼마나 낮추느냐입니다. 아까 두 사장님을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학원 원장님은 경비를 2천만 원만 인정받으셔서 소득 금액이 6천만 원이었습니다. 소득공제도 본인 150만 원뿐이라 과세 표준이 5,850만 원이 됐습니다. 이러면 24% 구간에 걸리는 겁니다. 쇼핑몰 운영자분은 경비를 3,500만 원 인정받으셔서 소득 금액이 4,5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노란우산공제 400만 원, 연금저축 400만 원, 부양가족공제 300만 원을 챙기셔서 과세 표준이 3,400만 원이 됐습니다. 이러면 15% 구간에 머무는 겁니다. 세율 구간 자체가 달라져 버린 거죠. 딱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세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세 표준을 얼마나 낮추느냐가 내 세금을 결정합니다. 경비를 빠짐없이 챙기고 공제를 하나라도 더 받는 것. 이것만 기억하셔도 세금 폭탄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신고 전에 이것만 챙기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경비 증빙을 빠짐없이 챙기셔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반드시 세금 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으로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아무리 실제로 쓴 돈이라도 경비로 인정이 어렵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사업용 카드를 따로 등록하시는 겁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 두시면 자동으로 경비가 잡힙니다. 아까 쇼핑몰 운영자분이 경비를 3,500만 원이나 인정받으신 것도 사업용 카드를 처음부터 따로 쓰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활비를 사업 경비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녀 학원비, 본인 헬스 장비, 가족 외식비, 이런 건 사업과 무관한 지출입니다. 실제로 국세청 추징 사례 중에 직원이 없는 사업자가 복리후생비를 과다하게 넣었다가 추징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비 처리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소득공제를 빠짐없이 챙기셔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 표준이 낮아지고 세율 구간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노란우산공제입니다. 25년 1월 1일 납입하는 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올랐습니다. 사업소득 4천만 원 이하이시면 연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4천만 원 초과해서 6천만 원 이하이시면 연 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그리고 6천만 원 초과해서 1억 원 이하이시면 연 4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작년보다 한도가 올라간 거라서 아직 안 넣고 계신 분들은 올해부터라도 꼭 챙기시길. 연금저축이나 IRP도 절세 효과가 큽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IRP까지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시면 납입금액의 16.5%, 초과하시면 13.2%를 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부양가족 공제도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 부모님, 자녀 1인당 150만 원씩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을 넣으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올해 새로 생긴 공제도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결혼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1인당 50만 원을 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평생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니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녀세 공제도 금액이 올랐습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 원,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55만 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 원과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작년 대비 전반적으로 10만 원씩 올라간 겁니다. 제가 세무사회 무료 상담을 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세 번째 방법을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받을 수 있는 걸 안 받고 계신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5월 신고 전에 이것만 챙기시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충분히 아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반드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세액감면이라는 건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인데요. 일정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사업자라면은 소득세를 업종에 따라 5%에서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감면은 나라에서 알아서 적용해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학원 원장님도 이걸 놓치셨던 겁니다. 신청만 하셨어도 세금이 수십만 원은 줄었을 겁니다. 창업 초기신 분들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건을 충족하시면 최대 100%까지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업종 조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장부를 직접 기장하고 계신 분들은 기장세액 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해주는 건데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것도 신청을 안 하시면 그냥 넘어가게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개인마다 업종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경비 증빙을 빠짐없이 챙겨서 소득 금액을 낮추세요. 둘째,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로 과세 표준을 낮추세요. 셋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반드시 직접 신청하세요. 아까 두 사장님의 차이가 바로 이 3가지였습니다. 같은 매출 8천만 원인데 세금이 1,200만 원이냐, 400만 원이냐, 필터를 몇 개 끼우느냐에 따라 800만 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직 5월 신고 전이시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만 챙기시면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입니다. 개인마다 업종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딱 맞는 절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전문 세무사에게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란에 상담 안내를 남겨두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세무사회 무료 상담 제도가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저도 무료 상담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세금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에 구해줘 세금이라고 남겨주세요. 곰세무사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구해줘 세금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금 고민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곰세무사한테 맡겨주십시오.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제가 먼저 찾아뵙겠습니다.